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히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히틀러 자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히틀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독재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히틀러의 머릿속 생각들도 함께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재자 히틀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까지 한 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요. 아, 히틀러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히틀러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때는 1889년 4월 20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히틀러가 독일의 지도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히틀러도 독일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던 브라우나우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곳이 오스트리아의 땅이었어요. 아시겠죠?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네, 히틀러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었을까요? 바로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는 세금 징수원이었는데요. 나랏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히틀러 부자는 어렸을 때부터 갈등을 겪게 돼요. 히틀러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도 나처럼 나랏 일을 하는 관리가 되어라. 근데 아들 히틀러는 나랏 일 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꽤나 완강한 분이셨어요. 아들 히틀러를 실업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히틀러는 평범한 실업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무시무시한 독재자라고 불리는 아돌프 히틀러. 과연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니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미술이나 역사 이런 거 아니고서는 성적이 아주 나빴다고 해요. 하지만 한 가지 히틀러의 독특한 경력을 어린 시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람바흐 수도원에서 소년 합창대원으로 활동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히틀러 본인에 따르면 이 소년 합창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웅변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죠. 왜 히틀러 하면은요, 막 소리 지르는 거의 집단 최면 수준의 그 뛰어난 웅변 실력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웅변 실력이 어린 시절 람바흐 수도원에서 소년 합창단원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히틀러의 학창시절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때는 히틀러가 실업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십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머니를 찾아가죠.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미술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오케이를 하시고 히틀러는 다니던 실업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예술학교에 입학시험을 보러 가죠. 빈예술대학 입학시험에 도전을 했는데요. 떨어져요. 합격을 못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틀러는 입학시험에 낙방을 하고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셔가지고 완전히 혼자가 돼요. 독재자의 과거라고 하기에는 실패로 가득한 학창시절이었죠. 이후 빈에서 지내게 된 히틀러는 마땅한 직업이랄 것도 없었고요. 가끔씩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팔아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 부모님의 유산을 쓰기도 했고요. 고아 수당도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때는 1913년 히틀러의 나이 24살이었어요. 청년 히틀러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이주를 한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독일로 떠나겠다. 나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아니다. 독일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독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히틀러가 독일에 정착하고 나서 딱 1년 뒤
1914년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럼 히틀러는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을까요? 네, 의외로 참전을 했어요. 그는 1914년 독일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리고 꽤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나 봅니다. 훈장을 2개나 받아요. 하지만 때는 1918년 전쟁의 막바지에 히틀러는 전투 중 큰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요. 그리고 히틀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이 거대한 전쟁이 끝났을 때 히틀러의 나이는 어느덧 28이었고요. 자, 그런데요. 때는 1918년 11월 독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정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정말 결정적 사건이 독일에서 터지는 건데요. 바로 1918년 11월 독일의 혁명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랑 맞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또 전쟁이 막 3년, 4년 계속 길어지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독일의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혁명의 결과로 당시 독일 제국엔 황제가 아예 사라져요. 당시 독일의 황제였던 비렐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고요. 더 이상 독일이라는 나라에는 황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황제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이제 앞으로의 독일에서는 누구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왕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왕족이 아니더라도 지도자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짜 독일인 히틀러도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그래서 때는 1919년 전쟁이 끝난 바로 1년 뒤에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곳에 가입을 해요. 어떤 정치적 정당에 가입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히틀러가 가입한 이 독일 노동자당은 오늘날의 공화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이렇게 큰 정치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고 전체 당원이 100명도 채 안 되는 거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히틀러는 이때부터 그의 나이 30살 때부터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바로 웅변이었죠.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에서부터 자신의 웅변 실력을 입증하기 시작했는데요. 독일 시민들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 독일은 강해져야 한다. 당신들이 나 히틀러를 지지해 준다면 꼭 살기 좋은 독일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순식간에 이 별 볼 일 없던 독일 노동자당의 세력을 확 키워요.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난 1920년, 21년 즈음에 히틀러는 이 독일 노동자당의 당명,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데요. 그 새롭게 바뀐 이름이 바로 나치당입니다. 소름이죠. 자, 이렇게 히틀러는 나치당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동시에 본인이 그 당의 지도자 자리에 앉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틀러 이야기 간단히 살펴보면요. 분명히 히틀러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 30살 때까지는 정말 글쎄요. 독재자의 과거라고 하기에는 실패의 연속이었고요. 어디 가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딱 30살 그리고 정치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정말 독일의 희망 혹은 민중의 대변인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히틀러가 순식간에 얻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가 막힌 웅변 실력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이후 나치당의 리더가 된 히틀러는 중간중간 작은 위기를 겪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나치당을 만들고 나서 약 10년 뒤에 그는 독일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백수에서부터 한 나라의 총리까지 정말 빠르고 또 높이 올라간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총리가 됐을 때 그의 나이 44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틀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시작한단 말이죠. 이쯤에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933년 총리가 된 히틀러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6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크게 2가지 히틀러의 업적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성장. 둘째, 전차군단.
우선 경제 성장을 먼저 보죠.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된 1933년에는 독일의 실업자 한 60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3년 만에 이 실업자 모두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즉 실업자 0명, 완전 고용의 시대를 연 거죠. 3년 만에 600만 실업자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대단한 업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히틀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결과는 아니에요. 그 얄마르 샤흐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있었는데요. 히틀러는 이 얄마르 샤흐트를 고용을 해가지고 독일의 국립은행 총재 또 경제장관에 앉혔을 뿐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히틀러의 업적은 전차 군단이에요. 때는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됐을 때 독일의 병력 한 육군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고요. 공군 이러는 것도 아예 없었고 근대식 무기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약 6년 만에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강한 공군과 육군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30살 이전까지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요, 히틀러의 기본적인 사상 혹은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길래 독재자가 되었는지 히틀러의 머릿속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신기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세요. 히틀러의 사상. 자, 히틀러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첫째, 민족주의. 우리 독일 민족이 세계 최고다. 둘째, 반유대주의. 유대인들 싹 다 죽여야 된다. 이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합치면 히틀러의 머릿속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독일은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단, 유대인은 다 죽이고. 네, 아주 무시무시하죠. 자, 이렇게 히틀러는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큰 틀로 해서 자신의 유럽 지도를 새롭게 그립니다. 히틀러가 그린 유럽은 이랬어요. 일단 영국이랑 이탈리아는 독일과 동맹국이거나 좀 우호적인 중립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동유럽의 나라들은 나치 독일에 흡수되는 국가들. 그리고 프랑스 있죠. 프랑스는 힘을 빼앗아 버려야 하는 국가고요.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대박입니다. 히틀러가 생각했을 때 러시아는 독일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는 국가였어요. 특히 히틀러는 이 마르크스주의 아니면 러시아의 볼셰비키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꼭 지배를 해야 하는 국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이러한 사상은 2차 세계대전 때 진짜 잘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 군인이 독일의 포로가 된다? 그럼 나름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요. 근데 러시아 군인이 독일의 포로가 된다? 그럼 가차 없습니다. 사람 대접 안 해줘요. 자, 이렇게 히틀러는 독일인들의 세계 지배를 꿈꾸는 동시에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없애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드넓은 대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죠.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 아니면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 자, 그런데 이러한 대제국을 만든 칭기즈칸,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했어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요. 하지만 히틀러는 서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지만 독재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칭기즈칸이나 히틀러나 사실 전쟁을 많이 한 건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히틀러는 다른 정복자들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을 죽이는 게 영토 확장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냥 히틀러가 유대인을 싫어하니까 죽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히틀러의 학살. 때는 1939년 9월 1일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히틀러의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독일 국내의 환자를 학살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939년부터 1941년 약 2년 동안 총 10만 명의 독일 환자가 학살당했는데요. 요양소에서 7에서 8만 명, 신체장애자 1에서 2만 명, 그리고
3세에서 13세까지의 특수학교 학생들 3천여 명까지 정말 끔찍한 학살을 지속했습니다. 1941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히틀러의 학살은 중단되었는데요. 갑자기 히틀러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중단을 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을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인력을 이동시켰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둘째, 50만 명의 집시들 또한 학살을 했고, 셋째, 폴란드의 지도층 및 교양층을 100만 명 정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러시아 포로 56만 명을 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히틀러가 그렇게 증오했던 유대인은 400만 명에서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솔직히 다양한 매체에서 히틀러를 영웅처럼 그려내는 모습 적지 않아 있는데요. 히틀러는 이런 엄청난 학살을 한 독재자라는 건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히틀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오늘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 꼭 눌러주세요. 딩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